저는 무한폐렴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일이죠. 저는 처음에 이런 요란한 유행병 광고가 예전처럼 곧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더 커져서 우리는 결국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의사로 일하면서 보건부와 협력하고 있고, 제가 소유한 연구소와 유행성 독감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5만 명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독감에 걸리는지 관찰해 왔습니다. 우리는 매년 세계적으로 새로운 타입의 바이러스를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계속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같은 바이러스가 다시 나타나면 면역 체계는 곧바로 인식해버려서 변이가 없는 바이러스는 우리를 감염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항상 변하고 매년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가 나타납니다. 대략 100가지 타입의 서로 다른 바이러스가 매년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는 이런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바이러스가 무슨 독감을 일으키는지,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글래스고에서 지난 몇 년에 걸친 조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는데 100여 종 모두를 테스트한 것은 아니고 그동안 조사했던 8에서 10개 정도의 바이러스를 시험해 봤습니다. 그중엔 코로나 바이러스도 항상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글래스고 연구소의 바이러스 그래프입니다. 2005년부터 13년까지 호흡기 질환에 어떤 바이러스가 나타났는지 조사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색깔이 각각의 바이러스들입니다. 연초록색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언제나 다른 바이러스들과 섞여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보통 7에서 15 아니면 5에서 14% 정도로 약간의 변동폭이 있습니다. 다양한 바이러스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존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한에는 중국에서 가장 큰 BL4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연구자들이 온종일 바이러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한은 거대한 도시고 1,100만 명이 살고 대형 병원과 대규모의 집중 치료 시설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산소호흡기를 단 수백 명의 폐렴 환자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이 환자들 중 50명 미만을 검사해 봤습니다. 이들에게 무슨 바이러스가 있는지, RNA 독감 바이러스가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타입의 바이러스를 발견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바이러스 연구자들은 이런 경우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정보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는 전 세계에서 모든 과학자들이 접속할 수 있습니다. 베를린에서도요. 베를린에서는 이 새로운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진단시약을 만들려고 합니다.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인할 수 있는. 얼마 후 크리스찬 드록스텐이 세계보건기구에 프로토콜을 제안했고 그들은 공식적으로 신속하게 승인해 버립니다. 보통 의학적인 진단용 검사법은 엄격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매우 철저하게 검증되고 확인되어야만 합니다. 정확하게 무엇을 테스트해서 보여주고 정확하게 무엇을 측정할 수 있는지. 이 바이러스 진단법은 드록스텐 박사의 샤리테 클리닉이 개발한 실험실 내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검증된 테스트기가 없는 상태에서 공포가 커지자 이 테스트 진단기를 모두 다 쓰도록 해버린 것입니다. 물론 드록스텐 씨가 테스트기를 제공했고요. 당연히 바이러스 학자도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그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테스트를 했더니 바이러스가 있고 새로운 타입이었다 정도입니다. 그런데 드록스탄 씨, 이 바이러스가 위험한가요? 그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유행병상의 역학조사 자료가 있어야죠. 환자들의 상태를 관찰한 근거 자료 말입니다. 얼마나 빨리 회복하고 이전보다 사망자가 적은지 확인한 것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전 자료들을 이번 바이러스 감염과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사망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따라서 가령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특정한 바이러스 검사는 전체 인구를 조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찾아야 할 사실입니다.
대략 전체 인구의 8에서 10%는 질병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병원 대기실에 외래 환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다면, 누가 아픈 사람을 조사한다면, 그러면 물론 더 많은 양성 반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종합병원에서 샘플을 수집한다면 더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들을 테스트하느냐에 따라 감염 비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병원을 찾은 외래 환자들을 조사하느냐, 혹은 입원 환자들을 검사하면 감염 비율이 달라지는 거죠. 곧 사망하게 되는 위독한 환자들을 조사하면 이들 중 7에서 15%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던 환자가 사망하면 어떤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인지 확실히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사망률을 볼 때 검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어떤 테스트를 사용했는지, 만약 바이러스 검사를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에게 했다면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의 사망률은 치솟을 것입니다. 즉, 특정 그룹이나 감염 의심 환자들을 대상으로 검사한다면 말입니다. 특정 질환에 대한 사망률은 동일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 가운데 사망자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독감이라고 일컫는 계절성 급성호흡기 질환의 최악의 사망률은 0.1%입니다. 이것은 최대치입니다. 즉, 매년 겨울마다 독감에 걸린 1000명 중 1명이 죽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망률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증가하고 있는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독감을 제외하고도 2만에서 3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초과 사망률이라고 합니다. 전체 독감의 원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5에서 14%를 차지합니다. 간단히 10%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동안 심각하게 아팠던 모든 환자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매년 독감으로 2,000에서 3,000명 정도가 사망합니다. 그들도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아하니 바이러스 학자들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 정부에게도 굉장히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대규모의 과잉 대응을 했습니다. 갑자기 이것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졌고 완전히 바이러스학을 뛰어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난데없이 안면 인식 장치가 공항의 모든 곳에 설치되고 체온을 측정하고 의료용 체온계가 중국의 도로교통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심각한 조치들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학자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각 나라의 정부는 그들의 바이러스 학자들에게 물었고 그들은 심각하게 우려해야 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처럼 바이러스 진단 시약을 개발해서 검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보 네트워크와 모든 의견들이 어떤 특정 전문가 모임들이 독점하여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이 특정 모임을 의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정치가들은 이 네트워크에 흡수돼 버렸습니다. 정치인들은 이들의 주장만을 따를 뿐입니다. 이들의 주장을 기준으로 무엇을 하고 어떤 판단으로 무슨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모든 결정이 이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런 상황에선 비판이나 의문을 제기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만하세요. 이럴 순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일은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오직 어린 소년만이 임금님은 옷을 입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궁정에 사는 모든 이들은 정부에게 몰려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연극에 놀아나 대대적인 선전에 가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은 환심을 사려는 과학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자신들의 연구 자금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류 과학계 안으로 용케 헤엄쳐 들어온 과학자들은 때맞춰 한몫 챙기려고 합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플을 만들었어요. 여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여기요, 우리도 도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돈을 벌고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으니까요. 그동안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이번 일을 바라보는 이성적인 시각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 바이러스가 위험하다는 것을 과연 어떻게 알았나? 전에는 어땠었나? 작년과 비교해서 별 차이가 없지 않나? 그게 새로운 바이러스이기는 한 건가?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벌거벗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특별한 보건적 위험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사태가 야기한 경솔하고 정당하지 못한 격리수단과 제약은 우리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